등록하고 정보를 입력하시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뒷부분에는 다음 주에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 운영계획서와 사업비 집행계획, 서류를 작성하시는 방법 좀 설명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신청하실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하셨던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생들 모집을 위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영상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녹화된 영상을 추후에 보시면서 따라하실 분들은 영상을 왼쪽에 놓으시고 한쪽으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같이 따라하시면서 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익숙하신 화면이시죠?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신청서를 열심히 작성하셨던, 그리고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로그인을 하시고요.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오른쪽 제일 위에 신청하셨던 분들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아래에 운영 중인 꿈의 학교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면 지금 나오는 화면과 같이 이름은 꿈의 학교, 승인됨, 그리고 오른쪽에 꿈의 학교 등록이라는 초록색 버튼이 같이 보이실 텐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본격적인 등록이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 운영주체분들과 꿈지기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 많은 정보들을 입력해 주셨기 때문에 꿈의 학교명이나 주제나 분류, 운영 지역 같은 그런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서류가 발송이 되면 이번 주 중으로 서류를 받아보실 텐데 아마도 예산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변동된 예산에 맞추셔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운영할지, 원래 계획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떻게 변동하셔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시고요. 그 고민의 결론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의 페이지는 사실 건드릴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오른쪽 위에 이제 실제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쪽에 있을 텐데요. 학생 모집 마감 방법부터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자료에는 기한 마감과 선착순 자동 마감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기한 마감과 추첨의 방식으로 두 가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한 마감이라고 하면요, 정해진 기한 안에 모든 꿈의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접수를 하게 되고요. 자체적으로 만약에 모집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꿈의 학교 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까지 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첫 번째 선택 기한 마감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특별히 신청서를 갖거나 선발 과정을 거치는 게 그런 과정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 주 후반에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추첨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정해진 모집 기간이 끝난 뒤에 자동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모집 기간은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시작일은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동일합니다. 5월 3일 오후 2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감일은 꿈의 학교별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으실지 회의를 하시고 마감일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기간은 실제 교육하는 첫날과 마지막 날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뉴가 꿈의 학교 소개,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 그 뒷부분에 가면 꿈의 학교 소개와 운영주 소개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요. 성남 지역에만 올해 129개인가 130개 가까이 되는 꿈의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남 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꿈의 학교들을 탐색하다가 본인이 적성을 조금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꿈의 학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요.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루트가 아마 각 꿈의 학교 홈페이지일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정보를 얻고 해당 꿈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많은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나 필요한 서류들, 파일도 업로드가 되니까 관련 내용을 좀 넣어주시고요. 운영주체 문의 전화나 이메일도 같이 천천히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문의 전화나 이메일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들을 얻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면요. 사업비 집행 부분은 지금 당장 입력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정 받으신 금액을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우편으로 받으신 다음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사업비 신청액은 처음에 신청한 금액이 아닌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배정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홈페이지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기간, 계좌은행, 그 다음에 음주 계좌번호, 다음 주에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와 일치하게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은요, 실제 서류를 작성하실 때도 세부 사업을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세부 사업을 입력하는 것은 뒷부분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예산과 관련되어서 여러 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경험을 해보니 세부 사업은 사실 여러 개로 쪼개면 중간중간에 예산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예산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특정 꿈의 학교 명을 넣으시고 땡땡 꿈의 학교 운영과 같은 세부 사업을 하나만 구분하셔서 운영하셔도 무리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시는 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2개나 3개 정도 필수적인 세부 사업을 만드셔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세부 사업을 나누는 게 불편한지 나중에 예산 변경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집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부터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생겨나서요. 분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장소에 정해진 인원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수업을 2번에 나눈다거나 아니면 수업 주제에 따라서 분반을 해서 운영하는 꿈의 학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꿈의 학교를 운영하실 분들은 세 번째 모집반 항목에서 원하시는 항목에 맞춰 모집반을 나눠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통으로 전체 학생들을 동일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세 번째 모집반 항목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모집 양식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질문을 입력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꿈의 학교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이름이나 소속 학교, 학년, 학생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정보는 공통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시다 보면 기타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꿈의 학교를 듣다 보면 학부모님 연락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학생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학생들이 연락을 잘 받지 않아서 연락을 좀 2번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이제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을 선발을 위한 정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꿈의 학교 운영 중에 이런 정보는 결국엔 한번 모아야 되겠구나 라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처음에 학생 모집할 때 신청을 할 때 이런 정보들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 안전보험 할 때 생년월일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예 그 항목을 만드셔서 신청을 받으실 때 생년월일 정보를 같이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고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셔서 정보를 수집하셔도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항목을 만드시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만약에 선발을 별도로 하는 꿈의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발을 위해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서류 자기소개서를 갖거나 1단계, 2단계 거치는 꿈의 학교들도 있었고요. 저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힘든 상황이죠. 학생들을 한 곳에 많이 모아서 꿈의 학교 선발을 위해서 면접을 보고 여러 단계를 거치고 홍보를 하고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텐데요. 나는 추천보다는 학생들이 그래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원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의 학교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와 같은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시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종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질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줄 텍스트, 여러 줄 텍스트, 선택 객관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줄 테스트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러 줄 텍스트로 선택하시고 질문을 입력하시면 신청하는 학생들이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만 꿈의학교 신청이 최종적으로 마감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학생 모집 시작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시고요. 급한 건 아닙니다. 지금 입력을 하셨다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치셔서 학생 모집이 시작되는 5월 3일 이전에는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수정하시고 어떤 정보들을 넣으실지 천천히 회의를 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학생들 모집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꿈의학교 정보를 기본적으로 다 업로드를 하는 거고요. 이 해당 정보를 이제 승인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교육청에서 입력하신 내용에 틀린 점은 없는지, 배정받은 사업비와는 비교해서 다른 점이 없는지, 그리고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이, 기준 정보들이 없는 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승인을 한번 해주실 겁니다. 승인을 받으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승인을 해주시면 신청을 하시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업비 승인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보이실 거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비공개 상태입니다. 비공개라는 것은 신청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정보가 아직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기를 하시고 승인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을 보시면요.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문구가 보이고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버튼을 활성화가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표처럼 보이실 텐데요.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입력하시기 전에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사업비 집행 계획을 좀 고민하시고 그 한글 파일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오시는 걸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가 복잡한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보면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이라는 큰 제목 아래 집행계획 비목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의 비목이 운영수단과 사업진행비 활동비라는 세 개의 비목으로 나눠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선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뒷부분에 제가 조금 비목별로 하나씩 어떤 항목들이 운영수단에 속하고 어떤 항목이 사업집행비고 어떤 항목이 활동비에 속하는지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표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고요. 아래에 있는 세부 비목별 집행 계획을 입력하시면 컴퓨터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위에 있는 세 가지 비목으로 사업비의 구성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비목별로 특정 비율을 지켜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목별로 구성 비율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시스템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부 비목별 집행 계획을 보시면 아까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렸죠. 세부 사업명을 설정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묶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개설한 세부 사업을 이제 오른쪽 아래 이제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요. 나눠놓은 세부 사업이 쭉 리스트업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는 비목은 운영수단과 사업진행비와 활동비로 구분되어지고요.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에는 세부 비목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수당에는 강사료나 원고료나 편집수당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하위 항목을 세 번째 열에다가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출 내용은 각 항목별로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비가 지출될 걸 예상하고 있는지 일단 근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있는 산출식입니다. 산출식에는 이제 숫자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 특수 문자를 같이 입력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엑셀처럼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식에 넣으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업비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사업비가 계산된과 동시에 위에 있는 표, 비목별 현황도 다시 업데이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예를 좀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의 강사비 12만원씩 지급이 된다. 총 5일 동안 우리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12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5일 이렇게 같이 입력을 하면 곱해진 전체 합이 오른쪽에 사업비로 자동으로 뜨고 위에 있는 표로 운영수당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지금 각 구매 학교별로 배정된 예산도 다르고 아직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숫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뒷부분에 뒷목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사업비 집행계획을 작성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돌아오셔서 따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 제일 아래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요. 위의 정보들이 다 제대로 입력된 걸 확인하시고 집행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 신청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부 신청하시겠습니까? 파워창이 뜨고요. 신청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승인 대기 중이라는 파란색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한 번 더 승인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입력하신 숫자와 정보들이 교육청에 제출하신 자료들의 숫자와 일치하는지 교육청의 주무관님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최종 승인이 돼서 학생들에게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집을 시작하는 5월 3일 전까지 혹시 또 수정이 필요하다 하면 한 번 건드렸으니까 이제 승인 받았으니까 건드리지 못해, 수정 못해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 회의를 거쳐서 또다시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수정하시고 다시 한번 그 승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시면 교육청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주관님이 확인하실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 다음 단계로 다시 돌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 등록 방법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집행계획 변경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홈페이지에 입력하실 때 아마도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경험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잠깐 입력을 하다가 한눈을 파시면요 로그아웃이 되어버려요. 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개선된 건 몇 년 전에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로그아웃이 된 상태로 저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그래도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잠시 뒤에 로그아웃 처리가 되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로그아웃 처리가 되니까 연장을 하거나 로그인 연장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취소와 같은 안내 창이 하나가 뜨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 좀 구체적으로 작은 숫자가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하셔야 되는 이제 순간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저장을 하시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파업창이 뜨면 로그인 연장을 누르시면 작업을 계속 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기 전까지 학교 꿈의 학교 홈페이지를 세팅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여기 이제 실제로 많이 보실 화면이에요. 꿈의 학교 내 꿈의 학교 화면에 들어가면 연하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 정보랑 사업비 집행, 입력 양식, 신청자 등록, 일별 관리라는 소 제목들이 보이고 하나씩 클릭하셔서 1년 동안 꿈의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신청자 목록에 학생들이 5월 3일부터 신청을 하게 되면 저기 이제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보시고 승인 처리를 한다, 추가적인 요청을 한다 같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일별 관리라는 부분에 홈페이지로 나중에 출석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프린트를 해서 사인을 받고 이런 작업을 거쳤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 상을 통해서 출석부 관리하실 수 있고 학생들의 출석 시간 자동으로 누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두 번째 사업비 집행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다음 화면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짚어드릴 텐데요. 그리고 지난 설명회에서 성남 연초에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한 2번 정도 수정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마도 지금이 첫 번째 수정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변경됐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처음에 있었던 오류를 한 번 더 바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또 그럴 수 있죠. 계획은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특히나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프라인 수업을 계획했던 게 온라인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많았고요. 그런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사업비를 지출하는 계획도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집행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서 처음에 신청하신,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하신 그 계획을 한 번 더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꿈의 학교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는 엄청난 그런 자율성을 학생들이 부여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종의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드리는 이제 각 항목별로 증빙 서류를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예산을 지출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요. 운영하시는데 교육과정이 자율성이 있고 여러 가지 변경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운영하시는 예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융통성을 위해서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모든 단계에서 꿈의 학교 담당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고 승인을 받고 다시 그 기다림 과정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의 한도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들어가는 가는 꿈의 학교는 이제 100만 원 정도고요. 착공과 다 함께 꿈의 학교는 100만 원인가요? 꿈의 학교는 100만 원과 500만 원 나누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꿈의 학교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한도 안에서 홈페이지 상으로 승인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영수단과 사업진행비, 활동비라는 세 가지 비법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100만 원까지는 교육청 승인 없이 오른쪽 위에 있는 집행계획 변경 버튼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의 승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관리자라고 하면 교육청의 주무관님이 관리자이실 거고요.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승인이 되면 공개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학생들은 그 시점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꿈의 학교 정보를 탐색하고 신청을 준비를 하고요. 5월 3일부터 실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매년 꿈의 학교에서 홍보를 어려워하시는 꿈의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의 학교들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합니다. QR코드를 제작해서 각 초, 중, 고등학교의 가정통신문 발송을 요청드리긴 하지만요. 그 QR코드는 결국 이 꿈의 학교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의 학교를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분들 그리고 꿈자 학생들과 꿈지기 선생님들께서 내가 만약에 꿈의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 오픈할 수 있는 많은 교육과정과 강사에 대한 정보들, 운영에 대한 특징들 같은 것들을 많이 입력해 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선택하는데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꿈의 학교 교육과정에 정말 잘 맞는 학생들이 들어와야 운영 주체분들께서도 수업을 진행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탈락하는 학생들이 적을수록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적어지는 이제 경험상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많이 고민하시고 회의하신 다음에 좋은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